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브랜드를 통해서 고객과 어떻게 소통하는지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고객들과 소통하는 것은 브랜드를 만들어 가실 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한 가지일 텐데요. 고객들이 나를 기억할 수 있게 만드는 것. 고객이 바로 어떻게 나를 불러주는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해당하는 고객과 소통하는 방법에 대해서 잘 한번 들어보시고 고객들과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선 앞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저는 김경은 강사라고 합니다. 저는 네이버와 쿠팡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창업자분들과 소통을 하고 있는 강사이기도 한데요. 여러분들께서 저를 통해서 먼저 선행한 셀러로서의 선배로서 생각을 해주시고 제가 어떻게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우선 여러분들께서 알아주셔야 되는 이 해당하는 챕터에서의 내용은 고객과 어떻게 소통을 해서 락인시키는지, 고객을 나한테 머물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전략을 학습해 보도록 할 겁니다. 성공적으로 브랜딩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요소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사장님과 직원이 같이 일을 한다라고 했을 때 고객들과 일관적인 커뮤니케이션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하시면 좋은지에 대한 템플릿을 만드는 방법과 브랜드의 컨셉을 녹여낸 스토어의 디자인이 일관적이었으면은 여러분들이 고객들에게 정확하게 여러분들의 브랜드를 전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디자인에 대한 부분, 상세 페이지를 통해서 또 내 스토어를 계속해서 인지시킬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의 장소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브랜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노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과 착한 리뷰도 있고 나쁜 리뷰도 있고 착한 리뷰도 있고 나쁜 고객도 있고 착한 고객들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공적으로 브랜딩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요소로 꼽아보자면 여러분들이 스토어에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고객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먼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셀러가 고객이 단방향성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곳은 상세 페이지와 스토어의 소개 그리고 쇼핑의 스토리 정도일 겁니다. 하지만 셀러와 고객과 쌍방향으로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소통의 창구는 문의 게시판 또는 톡톡 같은 채팅 메시지 그리고 후기에서 고객들과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이곳에서 고객들과 어떻게 접점을 만들어 가고 고객들에게 나를 인지시키게 만들어 주는지는 정말 중요한 요소로 꼽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일관성을 가지면서 고객들에게 친근함도 같이 주면서 브랜드의 컨셉도 녹여내게 대화를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이런 일관성을 가지면서 이야기를 하게 만들려면 고객이나 사장이 똑같이 이야기를 전달을 해줘야 될 겁니다. 사장님은 이렇게 다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직원분은 못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또 어떤 고객들 입장에서는 왜 여기서는 된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안 된다고 해?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또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일관적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것은 회사 내부에서 이야기를 다 맞춰놓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고객을 부르는 호칭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고객님을 부를 때 언니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저희 회사 쇼핑몰 이름이 언니의 리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님들도 저희를 언니를 부르고 고객님들한테도 저희를 언니라고 또 부르는 굉장히 재미있는 문화가 있는데 고객님을 고객님으로 또 불러주셔도 되지만 마님, 공주님, 언니, 형님 등으로 해서 좀 더 친근하게 고객님에게 다가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호칭을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사 멘트를 획일화를 만들어 주시면 좋은데요. 안녕하세요 고객님이라는 얘기들도 괜찮겠지만 고객님이 좀 더 기억할 수 있는 스토어로 여러분들 인사 멘트를 하나 정도는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게시판이나 톡톡 채팅 상담 같은 경우 그리고 전화 상담 같은 경우에 똑같은 톤 앤 매너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상세 페이지 내에서 고객에게 내 브랜드를 끊임없이 노출시켜 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리뷰 게시판에서 고객과의 소통을 노려주시는 것도 정말 중요한데요.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과 직원이 일관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템플릿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으신다면 아무래도
톤앤 매너를 맞춰가지고 일관성 있게 고객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공통 템플릿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샘플로 보여드리는 형태는요. 가장 기본의 형태는 안녕하세요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같은 멘트겠죠. 근데 브랜드를 노출하면서 인사를 나누고 싶다면 안녕하세요 고객님, 땡땡 쇼핑몰입니다. 무엇이 필요하신가요?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지역형으로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간다면 언니 어서 와. 무엇이 그렇게 궁금했을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투리를 좀 섞어서 이야기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친근감 있게 대화를 할 수 있는 포인트일 테고요. 그리고 만약에 수식어를 좀 더 넣어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정성을 다하는, 사랑을 담은, 행운을 드리는 이 아이템만 판매하는 땡땡 스토어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같은 인사를 만들어 주신다면 여러분들이 고객과 처음에 물꼬를 트실 때 고객들이 좀 더 기억할 수 있는 내용으로 시작하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스 브레이킹 같은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스토어의 형태나 채널의 그 성질에 따라서 판매하는 물건에 따라서도 고객들과 대화하는 부분들도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해 봤습니다. 저는 리뷰 채널이라는 쇼핑몰을 운영을 하는데 이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해외 상품을 주로 판매를 하고 20대에서 30대의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리빙 상품과 의류 셀렉샵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좀 더 고급스럽게 표현하기 위해서 컬러는 블랙으로 선택을 했고 폰트는 고딕체로, 배송 안내는 해외 배송이지만 빠르게 대응해주고 고객님을 위해서 스토어를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컨셉을 좀 녹여내서 스토어의 고객들에게 소통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니의 리뷰라는 쇼핑몰을 운영을 하는 것은 제가 명함이나 독특한 디자인 상품 판매를 하면서 20대와 30대의 여성에게 생활 잡화나 문구류를 판매하는 스토어입니다. 여기에서는 좀 더 발랄한 부분을 표시를 하기 위해서 스토어의 전체적인 디자인 느낌을 노란색으로 좀 표현을 해주고요. 그리고 폰트 같은 경우에는 배달의 민족체를 사용을 하면서 약간 B급 감성을 좀 더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배송 안내는 느리지만 꼼꼼하고 친절하게 보내드리겠다. 한마디로 명함을 판매를 하기 때문에 인쇄가 다 되면 고객에게 도착하기 때문에 배송이 다소 느린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객들이 걱정하지 않게끔 CS 부분에서 이 해당하는 부분을 잘 녹여서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핸드백이라는 쇼핑몰도 있는데요. 이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있는 컨셉 자체가 일주일에 100개만 생산하는 천년 비누와 화장품을 판매하는 스토어입니다. 컬러나 이런 부분에서 핸드메이드 제품이기 때문에 진정성 있는 브라운 컬러로 해서 약간의 무거운 감도를 주게 되고요. 그리고 폰트를 고딕체로 사용하면서 좀 정직한 느낌을 전달을 해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배송 같은 경우에는 한정 상품이니까 특별하고 가심비적인 상품으로 보여지기 위해서 포장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스토어의 컨셉에 따라서 판매하는 상품에 따라서 고객에게 노출되고 있는 이미지 형태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이미지의 형태나 고객들한테 다가서는 인사 멘트 같은 경우에도 스토어의 컨셉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이 템플릿을 만들어 주시면 훨씬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스토어의 이름과 그리고 내가 판매하는 상품 그리고 어떤 컬러로 고객들에게 보여줄지 그리고 폰트라든지 배송이나 고객들이 제일 많이 질문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먼저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배달의 민족에서 실제로 음식을 주문해서 먹었을 때 리뷰에 또 리뷰가 달린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부분인데요. 제가 이렇게 뭐 쫄깃하니 맛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뭐 소스는 안 들어있냐라는 것에 대해서 잘 먹었다라는 얘기를 썼는데 저는 사실 이렇게 물건을 사거나 뭐 배달을 시켜 먹거나 하면 리뷰를 참 잘 써주는 좋은 고객, 착한 고객인데요. 이때 리뷰에다가도 사장님이 이런 댓글을 달아주시더라고요. 이런 걸작 떡볶이 치킨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떡이 쫄깃쫄깃하니 너무 맛있게 드셨다니까 어깨가 들썩입니다. 라는 멘트를 써주셨더라고요. 다른 리뷰와는 또 다른 내용을 이렇게 써주셨죠. 한마디로 제가 했던 말을 공감을 해주는 멘트를 먼저 해줌으로 해가지고 사장님이 내 글을 잘 읽었고 정말 감사하다라는 내용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리뷰의 댓글을 봤습니다. 그때 굉장히 저는 이 판매자님이 이
상점을 운영하시는 분이 정말 마음을 다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리뷰의 댓글을 보면서 더 이 해당하는 스토어에 제가 고정 고객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고객들은 생각보다 판매자님의 인성을 많이 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특징인 것 같아요. 나를 어느 정도 고객으로 대접해주고 우대해준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면 그 해당하는 매장에서 주로 음식을 자주 시켜 먹고 그 매장의 이름을 기억하게 되는 부분이 생기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템플릿을 만드셔가지고 고객이 했던 얘기를 한 번 더 반복함으로 해서 내 스토어가 고객을 기억을 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꼭 상기를 시켜주시면서 여러분들이 브랜드의 이름을 계속해서 노출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리뷰를 읽어보고 우리는 구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리뷰에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에 대한 사장님의 태도 자체가 구매 전환율을 일으켜주는 요소 중에 한 가지이기 때문에 그 많은 광고비를 쓰고 우리가 고객들에게 노출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면 그 고객이 다시 사게 만들어주는 건 결국은 구매를 했던 고객들의 실제적인 리뷰입니다. 그 리뷰에서 고객들에게 탁월하게 여러분들도 CS나 대응을 잘 해주시면 정말 좋겠죠? 그렇다면 브랜드 컨셉을 녹여낸 스토어 디자인은 어떤 식으로 진행하면 또 좋은지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부분에서 이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었던 제가 리뷰 채널이라는 사이트 의류 셀렉샵을 운영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곳에서 제가 판매를 할 때에는 검정색 패턴으로 해가지고 검정 색깔로 해가지고 조금 어두운 것으로 고급스럽게 좀 표현할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리뷰 채널이라는 곳에서 여성을 위해서 운영하는 스토어고 고객들이 편안하고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게 유니크한 상품을 내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배너로 이렇게 보여주는 이미지를 먼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해당하는 브랜드의 스토리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는지, 리뷰 채널이라는 이름이 왜 리뷰 채널인지에 대해서 해당하는 문구를 간략간략하게 넣어서 나를 기억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상품들의 메인 사진 같은 경우에도 그 타겟 고객이 좋아하는 상품의 사진들로 진열을 해놓고 상품도 너무 동떨어지지 않는 상품들로 해서 진열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고객들과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이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쇼핑 스토리에서 이 해당하는 부분을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실제로 이 상품을 사용을 해봤는데 이러하더라 라고 하는 리뷰 이미지들을 만들어 넣거나 글을 발행을 해줌으로 해서 리뷰 채널이라는 이름에 맞게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리뷰 내용들도 이렇게 계속해서 발행을 하면서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다르게 디자인을 했던 부분에서는 언니의 리뷰라고 하는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언니인데 이 언니가 웹 디자이너를 하는 언니예요. 그래서 이 디자인을 하는 언니가 직접 골라보고 사용을 해본 제품에 대해서 리뷰를 해주고 고객들한테 천지가 개벽하지 않는 이상은 당일 배송을 꼭 해주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약속을 넣어놓은 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언니를 조금 노출시키면서 캐릭터를 보여주는 것이 더 친근감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크몽에서 캐릭터를 몇 개를 의뢰를 해서 만들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택배 포장하는 모습에서는 배송 안내 내용을 넣어주고 그리고 열심히 작업하고 있는 모습으로 명함을 만드는 모습에서는 제가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줘 놓고 그리고 이 해당하는 스토어는 어떤 스토어입니다 라고 하는 스토어 이미지를 통해 가지고 고객들에게 우리 회사는 이런 곳입니다 라는 것을 좀 더 캐릭터로 친근감 있게 표현을 또 해줬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고객들이 또 나를 기억을 할 때 노란색 이미지니까 좀 발랄하게 생각도 할 거고 스토어 이름 자체에서도 어느 정도 언니의 리뷰니까 아 여자가 운영하는 스토어라서 더 감성이 넘치겠구나 라는 거에 대한 부분도 받을 수 있을 거고 캐릭터가 등장함으로 해서 대화하는 형태의 상품 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고객이 저를 더 기억할 수 있게 함으로 해서 고객에게 대화를 걸 때에도 언니라고 하는 멘트로 저한테 말을 걸어 주시거든요. 그러면 언니 어서 오세요. 제가 잘 만들어 드릴게요. 라고 하는 거를 남성 고객이든 여성 고객이든 일관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저희 쇼핑몰의 이름으로 검색해서 들어오는 고객이 점차 많아지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정 고객을 만들어 주실 때에는 항상 이러한 부분으로 브랜드를 계속해서 녹여내 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핸드백이라고 하는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요, 오직 일주일에 100개만 만들기 때문에 한정 상품이다 라는 것을 굉장히 어필을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고 정말 정성을 기해해 가지고 딱 100개밖에 생산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므로 해서 100개 안에 꼭 들어오세요라는 얘기를 상품 페이지에도 담아 놓고 여러분들이 사셔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담아 놓습니다. 그러므로 해 가지고 고객들한테 쇼핑 스토리로 해 가지고 또 고객들과 소통하는 창을 만들어 주는 굉장히 컨셉을 잘 만들어 놓은 핸드메이드 백이기 때문에 핸드백이라고 하는 스토어 이름으로 운영하는 이곳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제가 실제로 배달의 민족에서 음식을 시켜 보려고 하니까 리뷰 부분에서 하고 있는 행사 부분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런 리뷰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객들한테 이미지로 표현을 해 주면서 참여를 독려를 해 주게 되면 리뷰가 계속해서 쌓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리뷰를 통해서 또 구매자들도 늘어날 수 있으시니까 이 해당하는 배달 서비스를 혹시나 이용하고 계시는 저희 판매자님들이시라면 이런 이미지들도 꼭 담아 가지고 공지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커피숍을 운영하시거나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시는 경우에도 온라인에서 어떻게 여러분들의 스토어를 찾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저는 네이버 지도에서 저희 사무실 근처에 있는 커피숍을 좀 검색을 해 봤는데 거기에 보니까 사진들부터 쭉 나오더라고요. 그 사진들 앞쪽에 있는 2장 같은 경우에는 판매자가 직접 올린 사진이고 뒤쪽은 다녀왔던 방문자들의 사진이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방문자들이 적었을 때에는 판매자가 올린 사진들이 주로 많이 배치가 되기 때문에 이곳에서 여러분들 스토어에 대해 가지고 어필할 수 있는 사진들을 꼭 넣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스마트 플레이스에서 올릴 수 있고 그리고 별점 이벤트 같은 거 꼭 진행하셔 가지고 이렇게 지도로 놓고 봤을 때 별점이 높은 곳을 고객들은 찾아가기 마련이니까 저런 별점들을 꼭 여러분들이 네이버 영수증 리뷰 남겨주세요라고 하는 이벤트를 매장 내에서도 꼭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세 페이지를 통해서 내 스토어를 어떻게 각인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반복되는 로고와 캐릭터를 사용해서 브랜드 이미지를 계속해서 상기를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서 오세요. 언니의 리뷰입니다. 라고 해놓고 옆쪽에 택배 포장을 하는 저의 모습을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탕진잼을 아는 디자이너 언니가 운영하는 스토어이고 12시 전에 주문을 해주면 천지가 개벽하거나 택배사가 쉬지 않는 이상은 당일 발송을 해드리겠다라는 얘기를 써놓고요. 프리미엄 상품평을 남겨주시면은 적립 혜택도 드리고 있으니까 부탁한다라는 배너를 상품 페이지 상단에 항상 넣어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스토어 찜이나 쿠폰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유도를 해놔서 내 스토어에서 고정 고객이 될 수 있게 그리고 신제품이 나오면 마케팅 메시지를 보낼 수 있게 유도를 해주는 것도 이곳에다가 넣어둡니다. 그리고 언니의 리뷰가 왜 특별한지에 대해 가지고 나타내는 이미지를 넣어놓고 계속 상세 페이지에서 저희 브랜드를 계속해서 노출을 시켜줬더니 저희가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명함 쇼핑몰에 인기 쇼핑몰로 8위까지 올라오는 기염을 토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처음부터 명함 쇼핑몰을 운영하고 싶었던 건 아니었는데 저희 회사가 명함 쇼핑몰이 된 것은 고객들이 저희 회사를 명함 쇼핑몰로 인지를 해주고 연속적으로 구매가 계속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일어난 저희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상세 페이지에 계속해서 나의 스토어 이름을 계속해서 노출을 시켜준다면 스토어 이름으로 들어왔는 고객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매출 연동 수수료 같은 것들을 더 절감시켜서 여러분들이 판매를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스토어에서 계속해서 신상품을 올렸을 때 원래 고객들에게 인바운드 마케팅을 진행을 함으로 해서 광고비를 굉장히 절감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이어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상세 페이지나 썸네일에서도 로고 배치나 사진 색상의 통일, 그리고 상세 페이지 레이아웃을 통일시켜 준다면 고객들이 봤을 때 이 브랜드의 컨셉을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뭔가 느낌적으로 해당하는 스토어에 대해서 나와 감성이 비슷한지 안 한지를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일관성 있는 브랜드 컨셉을 노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곳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사진들이 보시면은 다 착용샷이나 그리고
해당하는 사진들에 대한 감성, 느낌들이 다 자연광에서 찍은 사진들로 해가지고 배치가 또 되어 있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핸드메이드로 만들고 있고 감성이 굉장히 따뜻하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성적인 부분들을 받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이 브랜드에 대해 가지고 상세 페이지에 또 계속해서 해당하는 이름들을 노출시킴으로 해가지고 이 스토어의 이름에 대해서도 기억을 할 수 있게 되죠. 내가 좋아하는 나와 감성이 비슷한 스토어, 나를 알아준다라고 고객들은 생각을 하고요. 나를 알아준 스토어는 해당하는 스토어의 이름을 기억하는 고객들을 또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을 늘리기 위해서 상세 페이지나 상품의 사진들에서 여러분들의 브랜드 컨셉을 꼭 녹여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약간 B급 이미지로도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얼굴을 좀 가려가지고 초상권에 대한 부분에 대한 저희가 계약이 잘 안 돼 있어가지고 스토어의 이름을 저렇게 워터마크로 해서 넣어줬는데 저런 것들도 고객들은 되게 재미있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워터마크로 활용을 해주시던가 아니시면 상세 페이지에 쭉 내 브랜드의 로고들을 다 넣어줌으로 해가지고 불법 사용 이미지, 내 스토어 이미지를 다른 사람들이 퍼가지 않게도 만들어줄 수 있고 내 브랜드의 이름들도 계속해서 안내해 줄 수 있는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객들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장소에 따라서 브랜드를 알리는 방법들도 달라지게 되는데요.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채팅 메시지로 고객들과 대화를 해줄 때 꼭 똑같이 획일화되는 메시지들을 만들어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 톡톡 메시지나 아니면 카카오톡 채널로 고객들과 대화를 할 때 자동 응답 메시지들을 만들어내실 수가 있는데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스토어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꼭 상단에다 적어주시고 거기 밑에다가 여러분들께서 안내를 하고 싶은 여러분 스토어의 소개 글들이 있겠죠. 그 글을 한 두세 줄 정도는 넣어주시면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이 해당하는 스토어를 방문했고 질문이 있는 고객들이 톡톡 메시지를 열었을 때 반가운 인사말로 고객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공지까지 넣어주면서 스토어를 어필할 수가 있죠. 그래서 고객이 가장 많이 한 질문들을 이렇게 자동 메시지로 대답을 할 수 있게도 만들어 주시고 이벤트 내용을 담은 자동 응답 메시지나 인사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고객들에게 바로바로 대응하지 않을 때 자동으로 응답을 할 수 있으시니까 톡톡이나 고객 댓글로 여러분들이 이런 서비스들을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컨대 주얼리 전문 스토어 땡땡샵입니다. 탄생석으로 겨울철, 여름철을 반짝이게 만들어 보세요. 특별한 연말을 보낼 수 있도록 톡톡 친구들에게만 할인 쿠폰을 드립니다. 같은 이벤트성이 있는 것도 넣어주게 되면은 쿠폰을 또 다운받는 고객들 또는 스토어의 소식을 받으려는 고객들이 늘어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에서만 할 수 있거나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자사몰에서만 거의 할 수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고객에게 리뷰에 댓글을 달 수 있는 부분인데요. 리뷰의 댓글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고객들은 상세 페이지보다 리뷰를 더 신뢰하기 때문인데 제가 판매를 했었던 상품 중에서 이 무드등이 있었습니다. 무드등에서 너무 고객들이 좋다라는 극찬을 해주시기에 제가 댓글로 언니 이렇게 리뷰를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회사는 언니의 리뷰니까 언니라는 말로 고객들과 소통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언니의 리뷰에서는 언제든지 언니님들을 만족시킬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구매 시 할인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성을 담아서 상품을 보내주신 이 리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해가지고 마무리를 이렇게 지어주게 되면은 해당하는 리뷰에 셋이 두 줄만 만들어 놨는데 두 줄만 적어 주셨는데 제가 네 줄로 답변을 했어요. 그러면 이 판매자가 정말 여기를 잘 운영하고 있구나. 그리고 판매자가 인성이 참 좋구나. 여기 멘트 보니까 얘가 참 착한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들면 사실은 여러분들도 스토어 판매자가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걸 알면 거길 좀 도와주고 싶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매 전환이 또 올라가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뷰에 또 다른 리뷰를 남겨주는 건 정말 중요한 요소니까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리뷰 댓글 놓치지 말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쁜 리뷰, 착한 리뷰, 나쁜 고객, 착한 고객이 이렇게 구분이 되냐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제가 스토어를 운영을 해 보니까 결국은 다 이 스트레스를 얼마만큼 관리할 수 있냐가 스토어를 오랫동안 운영할 수 있는 또 부분 중에 하나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내 브랜드를 키우고 싶고 내 스토어를 키워가고 싶은데 그 악성 댓글이라든지 경쟁사가 뭐 리뷰를 나쁘게 나타단 줬다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마음고생을 하는 경우들이 덜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리뷰들이 남겨졌을 때에는 대응을 이렇게 해주셔라 라고 하는 선배 창업자로서의 여러분들께 팁을 좀 안내해 드리고 싶은데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품을 제가 상품을 등록을 했는데 이 제품에 대해 가지고 비추천이라고 해서 얼마 안 돼 가지고 또 떨어졌다. 힘이 없다. 그러면서 리뷰를 별점을 2개를 주신 고객님이 계셨어요. 근데 거기에 저희가 리뷰들을 쫙 선택해서 자동 응답으로 댓글을 달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자동 응답으로 댓글을 제가 구매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얘기를 욕을 했는데 거기에 감사하다라는 말로 받았어요. 그러면 스토어를 제대로 관리 안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불편한 고객님들에게는 고객님 이러한 부분들이 불편하셨군요. 저희가 이러한 부분들을 더 개선해서 고객님이 더 좋아하실 만한 상품을 만들어서 이제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라는 멘트로 해가지고 고객님의 대응을 꼭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러한 경우에 다시 구매를 하려는 이 제품을 구매하려는 고객님들에게 그래도 이렇게 평을 하는 고객도 있지만 그래도 판매자가 이렇게까지 대응을 하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또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고객님과 한번 싸운 적이 있었는데 절대 고객님과 싸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명함을 판매를 했는데 그 명함 판매를 하다가 고객님이 굉장히 불편하신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화를 상담을 하면서 고객님 상품 보내주시면 저희가 다시 만들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다. 이 해당한 제품 제가 받아봐야 어떠한 형태로 잘못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보내주셔라 라는 얘기를 했는데 보내주시지도 않으시고 뭐 반송하는 것도 귀찮고 몇 분 안 되는데 골치 아파서 여기까지만 하겠다 라는 걸로 남겨져 있어서 다른 고객님들이 봤을 때 이 스토어의 이 상품은 되게 별로다. 그러니까 사지 마라. 라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는 리뷰였어요. 그래서 이런 거에서 제가 고객님께 실망을 안겨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조건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것도 사실 능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분명히 AS를 해드리겠다라고 진심을 다해서 CS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고객님이 자기가 귀찮다라는 이유 때문에 사실 그냥 리뷰만 남기고 나는 반품은 안 하겠다. 골치 아프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경우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고객님을 도와드리려고 했지만 고객님께서 이러한 부분들로 해가지고 저희에게 AS를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한 사실을 또 안내를 하고 다음에 주문을 해주면 저희가 다시 더 정성스럽게 해드리겠다라고 하는 또 긍정적인 메시지를 또 전달을 해줬더니 그 이후에는 오히려 고객님들이 더 많이 리뷰를 남겨주셨어요. 리뷰를 보고 걱정스러워서 살까 말까 했는데 받아보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라는 리뷰들이 정말 많이 담겨졌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렇게 나쁜 리뷰가 또 긍정적으로 돌아오는 효과를 저희가 대응을 어떻게 함으로 해가지고 달라지는지 좀 보여줄 수 있는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리뷰들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리뷰를 써준 고객님들도 굉장히 많이 칭찬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후기에 남겨져 있는 예쁜 리뷰들을 상세 페이지에 반영을 해주시고 질문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상세 페이지를 계속해서 추가를 해주시면서 업데이트도 해주시고요. 후기가 많이 쌓였다면 이미지 후기들을 모아서 상단에 배치해서 고객님들을 극찬을 해주시고 제품을 또 홍보해 주시고 고객님들께 또 혜택을 주시면서 고정 고객으로 남겨주시는 이 리뷰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고객님을 나쁜 고객들도 만들 수 있고 착한 고객도 만들 수 있는 고객 CS 대응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브랜드로 성장하시기 위해서 이 CS만 잘하셔도 절반 이상의 고정 고객은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질문들을 많이들 하십니다. 악성평이나 평이 낮은 후기가 상단에 배치되어 있어가지고 더 구매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너무 고민입니다. 이때 방법은 없을까요? 라는 질문들을 하세요.
스마트 스토어나 블로그나 배달 앱의 특징 중에 하나가 후기에 댓글 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님이 불편한 부분을 공감을 하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10마디의 상세 페이지보다 한마디의 리뷰가 고객의 구매 전환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평이 낮은 리뷰는 상품이 문제인지, 배송이 문제인지, CS가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우리는 시정 조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품은 괜찮은데 악성 고객이라면 적절히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정말 이 상품에 맞지 않는 리뷰인데 포인트를 얻으려고 일부러 이상한 사진을 올리시는 고객도 있으세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신고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악의적으로 평을 되게 나쁘게 해가지고 저희의 멘탈을 많이 흔든다. 그러면은 해당하는 플랫폼의 고객센터에 신고도 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여러분들 멘탈을 잘 지키시면서 그리고 고객들과 소통도 많이 해주시면서 스토어를 오랫동안 운영을 하실 수 있는 브랜드로 성장을 해주시기를 저는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수업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